건강과 행복에 대한 색다른 시선. 한 번쯤 되짚어 봐야 할 건강과 행복 이슈. 환자혁명의 저자 조한경 원장과 함께합니다. 닥터조의 행복 이슈. 네, 목요일에 함께합니다. 환자혁명의 저자 베스트셀러 작가 조한경 원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은 성격이 어떠세요? 성격이요? 저희가 오늘 일부 그 오프닝 시간에 네. 성격에 따라서 네. 그 네. 질병 찾아오는 게 좀 다르다. 네, 정말 우와. 원장님께 물어야겠네요. 네. 불신을 잘하는 사람은 동맥경화에 걸릴 확률이 높고요. 화 잘 내는 사람은 고혈압, 지나치게 소심한 성격은 소화기관 궤양성 질환, 고집 세고 완벽함 추구하는 성격은 변비나 만성 두통에 걸릴 소지가 높다고 하는데 네, 이거 동의하세요? 과학적인 건가요?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 미시건 대학 연구 네. 결과입니다. 네. 미시간 대학에서 연구했나요? 네. 뭐 이런 연구 결과는 너무너무 많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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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간 대학에서 박사님들이 심심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성격에 따라서 네. 성격이 좀 급한 사람들이 돈 벌 가능성이 많아진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고, 그렇죠? 예, 맞아요. 아니 저 그거 안 네. 믿어. 그거 안 믿습니다. 어. 아침형 인간 그거 안 믿습니다. 건강은 모르겠지만 네.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은 높긴 높아요. 제가 볼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요? 예. 사회적으로. 저는 이제 네. 그 일찍 못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 성공 못한 거를 보면 뭐 네. 반쯤 맞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는 일찍 못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네. 성공 못했고요. 네. 일찍 일어났어도 성공 못했을 것 같아요. 저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어떠세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성공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아이 원장님은 아니잖아요. 저도 느긋하고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네. 나이가 드니까 점점 일찍 일어나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자동으로. 맞아요, 네. 맞아요. 요즘 네, 진짜 어르신들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아침잠 없어지는. 저는 참 네. 신기한 게 요즘에 네. 참 네. 신기한 게 늦게 자도 네. 뭐 네. 1시 이렇게 자도 5시면 눈이 딱 떠져서 그 다음에 잠이 안 와요.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그냥 일합니다. 일어나십니까? 그냥 일을 해버려요. 아침형 인간 되셨네요. 예전에는- 이제 앞으로 성공하시겠네, 네, 앞으로. 네. 어떻게든 자려고 네.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시간에 네. 다시 자려고. 근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려고 노력하는 게. 네. 성과는 없고 괴로우셨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차라리 그냥 이 시간에 일어나서 일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일을 그때부터 계속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뭐가 문제냐면 네. 하루 종일 좀 피곤하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일찍 피곤하다. 나하고는 안 깨달음을 맞는다. 얻으셨네. 나하고는 안 맞는다. 네. 근데 네. 요즘 애들 학교를 못 가니까 네. 저희 큰 애들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늦잠을 자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밤에도 늦게 자기 시작하고 이제 그 사이클이잖아요. 아침에 네. 늦게 일어나기 마음껏 늦게 일어날 수 있으면 밤에도 늦게 자게 되니까. 맞아요. 네. 네, 늦게 일어나는데 제가 걱정을 안 하고 있죠. 네. 어차피 나이 들면 일찍 일어나게 될 것이고 너희도 나처럼. 그냥 어느 정도는 네. 그 왜 우리가 그 나이대별로 이렇게 변화되는 게 있으니까 네. 그냥 지금은 그 시기니까 그렇게 해라. 네. 그리고 잠 많이 자면은 키 좋은데요? 크는 거 확실하고 성장 호르몬이 나오니까. 좋은데요. 네. 네. 네, 그냥 키나 커라 이러는 거죠 지금. 어차피 다 지는 마당에. 네, 네. 그런데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또 밤에 늦게까지 안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그 체질과 관련이 돼 있지 않나요?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요, 아침에 못 일어나고요. 네. 아무리 일찍 잠이 들어도 아침에 또 못 일어나요. 네. 근데 체질과 관련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인간의 뇌에 대해서 네. 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지금 뭐 몇 %도 못 발견해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 마찬가지로 수면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는데 네. 네, 이게 잘 미지의 영역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우주를 바라다보는 게 오히려 바닷속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더 쉽다면서요, 관측하기가. 네.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이 잠도 우리가 맨날 자고 모든 사람이 하고 매일같이 하고 있는 일인데 네. 이거를 이렇게 뭐 과학적으로 풀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네. 방금 말씀하신 타고난 거 아니냐, 사람마다 체질 아니냐, 네.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답이 없다. 네. 그거에 대해서. 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침형 인간을 고집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나는 건 확실하거든요. 네. 내가 아침형 인간이 아닌데 아침형 인간으로 억지로 살게 되면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예, 예, 맞아요. 그런 부분도 또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몇 년 전에요. 일본에서 베스트셀러 책으로 그 네. 아침형 인간이란 책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 됐죠. 한국에서 오히려 한국에서 더 많이 팔렸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네, 맞습니다. 마치 그런 책을 읽으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그 그렇게만 희망을 가지고 하면, 예. 그런데 그렇게 따라해도 나는 성공 못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꼭 아침형 인간이 성공의 주된 비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그 성공한 사람에게는 뭔가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올빼미형 인간이 그걸 보고 네. 아침에 그 따라해서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며칠 네. 못 가고 못 하잖아요, 결국은. 몸이 할 수가 없는 거고 만약 그래서 그렇다면 못하나요? 이게 병이 생기는 거예요. 당뇨나 고혈압이 생기는 거예요. 다이어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이어트도 네. 네. 사실은 뭐 예를 들면 현미에 아주 뭐 풍부한 채소 이런 거에 네, 뭐 네. 아주 그 양질의 단백질에 네. 이걸 잠깐은 할 수 있는데 네. 오래 하자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갑자기 막 어. 고기가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되는 거죠. 일리 있네요. 다시 네. 돌아가는 거죠. 네, 네, 네. 그런데 그 밤에요, 밤 늦게 막 이렇게 작곡하고 하는 유명 작곡자들이나 창작하는 사람들은요, 네. 성공하잖아요. 뭐 그 나름 네, 네, 네. 또 그럴 수 그럼요.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이라는 그렇죠. 게 있는 거지 그렇죠. 사회적으로 네. 나를 굳이 맞출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볼 때 아침형 인간이 성공하는 건 직장 생활 내에서의 성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하. 또 창의적이거나 많은 직업군이 있는데 다른 네. 쪽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데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직장 생활에 유리한 건 맞죠, 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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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을 할 거라면 아침형 인간이 되라. 네. 네. 가 맞네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맞네요. 네. 네. 근데 저 오늘 아까 처음에 질문 주신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성격대로 병이 온다 이런 말 하셨는데, 네. 네. 미시간 대학 연구. 네. 근데 저는 오늘 안 그래도 방송 내용을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그러고 골라놓고 심신증에 대해서 심신은 뭐냐면은 사이코소매틱이라 그래가지고 마음 심자에 몸 신자 마음에 있는 있는 게 몸으로 표현되는 증상 증상으로 표현되는 그거 네. 심신증.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성격대로 병이 온다 이거랑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예, 그거랑 이제 우생학 둘 중에 뭘 해야지 그러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네. 오늘은 심신증을 해야겠네요. 네,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저희 잘 통하죠 이제? 아,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오늘 방송 내용 얘기 안 했잖아요. 네. 네. 심신증이라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몸하고 마음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서 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신적 원인으로 발병하는 신체의 질병이나 증상이나 이제 거기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이 범주 안에. 그 거꾸로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몸이 편하지 않은 상태면은 정신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네, 그런 것도 다 서로 연결된. 그거는 이제 거꾸로. 네. 소마로 사이카릭도 있어요. 네. 소마토 사이코릭. 예, 지금 몸이 안 좋으면 정신도 당연히 몸이 여기 안 좋은 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우울증도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서로 연결이 다 되는 건데 네. 오늘은 이제 심신증. 마음의 병 때문에 나타나는 신체 증상. 네. 네, 예를 들면 밥 먹는데 옆에서 누가 구박하거나 나쁜 소식을 들으면 체하잖아요. 체하죠. 그렇죠. 그것도 큰 범주에서는 이제 심신증의 일종인데. 네. 그러니까 모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몸의 문제로 나타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주로 통증으로 나타나거든요. 통증. 네. 허리가 아프다든가 목이 결린다든가 이런 것들. 어깨 아픈 거 어떤가요? 어깨 그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특히 어깨나 목이나 위쪽은 뇌신경에 더 가까워가지고 바로 운동신경이 따로 이렇게 척추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뇌신경이 직접 그 근육들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뇌가 자꾸 자극이 돼 있으면 근육들이 긴장을 하게 되고 뭉치게 되는 거죠. 네. 마사지 하는 데가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나 봐요. 뭉치셨네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그런 말이죠. 네. 네. 그거 아니면 이제 소화장애 많고요. 네. 그리고 목 디스크 걸린 여자분들, 환자분들 보면은 말 못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또 혈압 당뇨죠. 혈압 당뇨는 뭐 안 끼는 데가 없죠. 미시간 대학의 연구 결과가 아주 많네요. 그렇죠. 맞나요? 네. 아니 근데 보통은요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거나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많이 받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시기일 것 같아요. 네. 두통으로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두통 머리 아파 이러잖아요. 네네. 예. 근데 진짜 그게 네. 뭐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 속이 복잡해서 네. 머리가 네. 아파라고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그 머리 있는 데 부분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그 우리가 왜 그 달팽이관 비슷한 거 어디 네. 있잖아요. 거기 누르면서 아우 아파 이러잖아요, 보통.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두통하고 관자놀이죠, 관자놀이. 아 그렇군요. 관자놀이. 잠깐, 달팽이관이 뭐야? 사실 그 손가락을 귀에다가 넣어서 누른 아주 건가요? 어떻게 하는 인간적이에요. 거예요? 우리 영지 씨 아주 인간적이에요. 네. 관자놀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두통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심신증은 이 실체가 뭔가 근데 좀 알아야 되는데 네. 이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네. 그 환자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이게 도와달라고 하는 신호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런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신영진 씨 말씀하신 이소희 씨 말씀 제가 얘기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봐도 몸이 아픈 요거랑 조금 달라요. 심신증은. 이건 뭐냐면은 네. 여러 가지 이제 성격상 결함이라고 하면 좀 너무 말이 심하니까 미숙함 이게 관여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그 개인의 약간 미숙한 감정 대처 방식이나 네. 이런 게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닥친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빨리 파악하고 그 나타나는 감정 반응을 적절하게 처리하거나 해소하거나 네.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무마시키면서 넘어갈 수 있고 이러면은 심신증이 나타나지 않는데 네. 좀 더 이제 어름답게 해결을 할 수 있으면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나 괴로움으로 나오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잠깐 자극이 있고 만 게 아니라 이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그 괴로운 단계가 크게 달하거든요. 네. 못 견딜 정도로. 예. 예, 근데 체면상 내가 감정적으로 미숙해서 내가 성격이 그렇게 쿨하지 못해서 이게 아주 마음속에 부글부글 괴로워서 이렇게 남들한테 보이기는 죽어도 싫어서 숨길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증상이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병이 몸에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체면상 내 인격의 그 무력함은 노출시키고 싶지 않고 네. 하지만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신호는 보내야 되겠고 네. 체면을 살리면서 남들이 눈치를 채고 빨리 나를 도와주기를 요청하는 거. 예. 이게 하나의 바디랭귀지 같은 거예요. 제 얘긴데요. 예, 타인에 대한 누구? 제 얘기라고요. 타인에 대한 강요의 뜻도 있고 약간 그런 네. 거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뭐 성인이고 네네. 뭐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막 노출하거나 하지 않고 제어는 할 수 우리가 보통 있지만 그러지 않죠. 성인들이 그렇지 않죠. 감정. 예, 그런데 예. 내 안에 있는 감정 처리가 여전히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게 그럼- 분노가 됐든 용서가 네. 안 되는 게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네. 예.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뭐 사회적으로 아니면 그 교육 과정이나 자라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제어하고 이러는 방법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우리 어른이니까 네. 당연히 이제 뭐 그 부정적인 감정, 남을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네. 이거를 갖다가 막 표현하고 살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예.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용서 못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니까 네.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권장받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교회를 가도 상담을 가도 어디를 가도 다 그렇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병원에서도 네. 상담을 못 해주는 부분인 거예요. 왜냐면은 네. 지금 얘기하는 게 보면은 감정 처리가 미성숙하다, 용서가 안 되는 거 다 부정적인 것들인데 그렇죠. 이거 뭐 의사가 지적해봤자 환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펄쩍 뛰겠죠. 그렇죠. 부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아픕니다라고 말을 해도 네. 심지어 내가 꾀병 부리는 거냐고 그럼 지금 아니면은 정신병자 취급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꾀병하고 달라요. 왜냐면은 꾀병은 이제 학교 가기 싫어서 배 아파 엄마 이게 꾀병이고 네. 이거는 실제로 증상이 명확한 거거든요. 아니 진짜 실제로도 배가 아픈데요? 실제로 아픈 그러니까요. 거죠. 실제로 아픈 실제로 거죠. 아프기 때문에 네. 그때도 심신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꾀병이랑 다른 거죠. 실제 아프면 그렇죠? 그렇죠. 그건 다른 꾀병이 거죠. 아니죠. 꾀병은 진짜 아픈 아프지 거죠. 않은데 아픈 척하는 게 꾀병이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노인들이 또 이게 되게 많아요. 노인분들이 그래요? 심신증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노인분들이 정정하실 때는 네. 그 말을 자식들이 엄청 안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머리 컸다고 네. 지들이도 말 안 듣는 자식들. 네네. 근데 어르신이 이제 몸져 누우면 네. 그런 자식들도 어느 정도 효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거를 노린다고 표현하면 그러고 원한다는 거예요. 알고 노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꾀병인 거고 어허. 무의식 중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하. 네. 아. 그리고 할머니 어디- 할아버지들이 네. 여기저기 이제 아파서 병원 다니시는데 예. 네. 병원에서 약을 주잖아요. 네. 네, 신경통 약도 주고 관절염 약도 주고 통증이 여기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약 저 약 다 처방했는데 별로 약이 잘 안 들어요. 네. 그러다가 처방 약 중에 우울증 약이 쓱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 그럼 의사가 이제 정신적인 영향이 있다. 그래서 약간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본 거죠. 아. 네. 네. 근데 네. 그게 근본적인 치료가 될까요? 그건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되죠. 일단은 네. 증상적 증상 그런 완화만 되는 거죠. 예. 네. 아니면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런 게 있어요. 큰 죄를 짓고 이제 벌을 받게 되잖아요. 네. 네. 벌을 받을 일이 있어도 병이 생기면은 어느 정도 용서를 받게 되거든요. 네. 아하. 그 사람이 병에 걸렸다. 못된 사람이고 큰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이 병에 걸렸다면 사람들이 고소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옆에서 근데 되게 더 이상의 응징은 하지 않는 게 약간 인지상정 이런 게 그 특히 법정에서 네네. 또 어느 정도 가만히 돼요. 가만히 되죠. 그래서 음.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으로 네. 지금 꾀병 얘기하는 거 아니야. 기업 비리 때문에 왜 회장님들이 법원에 출두할 때 휠체어 타고 휠체어 마스크 타고 끼고 들어갔어. 이거 말고 네. 네네. 그게 그분이 이제 꾀병일 수도 있고 꾀병 아니고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저절로 병이 생기기도 한다. 몸이 진짜 아프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심신증. 근데 처벌을 적게 받으려고 그 쇼를 다 하고 거짓말로 휠체어 타고 마스크 썼으면 그러면 이제 꾀병 이런 네. 거죠. 어. 근데 우리 되게 많이 보잖아요. 법정에 출두할 때 검찰 조사 받을 때 그럼요. 그렇죠. 유니폼 같이 휠체어 타고 수액 꽂고 네. 머플러 두르고 네. 마스크 끼고 있죠 그거. 네네. 네. 그 중에는 진짜 꾀병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정말 몸이 아프고 힘들 수도 있는 그렇죠. 심신증도 있다는 거예요. 예. 가끔은요. 네. 나는 왜 이 스트레스를, 이 분노를, 이 용서함을 행하지 못하고 네. 내가 나 스스로를 좀 책망할 수도 있지만 네. 어떤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할 만한 일을 당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탓을 해서. 내 한계를 벗어나는 어떤 일을 겪고 네. 있는 중인 거죠. 네. 그러면 사실 네, 살다 그건,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그건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그걸 소화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운이 나빠서 그런 일이 나에게 찾아온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고통에 대해서 내가 운이 나쁜 거야, 내가 네. 잘못한 거야라고 하면은 좀 편안해질 수 있는데 네네네. 내 감정을 그 고통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정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건 명확한 병, 음. 장애잖아요. 감정 처리 장애잖아요. 그런데 못한- 장애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심신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 그러니까 약하고 누구나 강할 뿐이죠. 어느 정도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예. 큰 사람 작은 사람 있겠지만 제가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일을 내 마음에서 이렇게 소화시키고 네. 그걸 완화시키고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당연히 소화 못하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지금 그 예를 말씀을 들면- 드리고 싶은 어. 거예요. 그 심신증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좀 더 힘들어한다 그래서 너 이렇게 못났냐 성격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네네. 네, 근데 네. 우리 평소에 쓰는 말 속에서도 이게 되게 많이 숨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야, 쟤 골 때린다 이런 말에도 골 때린다 이게 그리고 일이 꼬여서 골치가 아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아니면 맞아요. 심장이 뭐 철렁 내려앉는 줄 알았어 뭐 이러고 간이 콩알만해졌어 뭐. 근데 이게 다 사실은 우리 몸이 영향받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극단. 일어난 일 때문에. 네네. 아주 극단적인 표현 있잖아요. 뭐요? 죽겠어. 그러네요. 아주 정말 열받는다. 많이 뭐 하죠. 내가 죽을 것 이런 거. 같았고 이런 느낌을 네. 받는 거죠. 신체적으로. 네. 죽겠어 나 진짜 있네. 이거 영 입맛이 씁쓸하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누군가 경험해보고 만든 말이라. 아니 근데 나쁜 일 겪으면 네. 네. 실제로 입맛이 씁쓸해요. 식욕이 확 떨어진다. 물만 먹어도 물이 쓰게 쓰고요. 느껴지고 왜 그럴 그렇죠. 때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경험이 다 있으니까 하는 말이죠. 네. 우리 몸에서 음. 물이 왜 써졌겠어요. 네. 뭔가가 화학 반응이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스트레스 받으면 콜티졸 호르몬 나온다 이 얘기는 다 알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콜티졸이 호르몬인데 호르몬은 신호인데 네. 신호니까 다른 것들이 신호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효소들이 신호를 받고 그 신호를 받고 다른 호르몬이 신호를 받고 그러니까 몸 안에서 뭔가 연쇄 반응으로 다 일어나게 돼 있는 건 맞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염증을 관리를 못해서 네. 어디가 부르튼다거나 입술이 입천장이 헌다든가 네. 아니면 관절염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아플 수도 있는 거 우리가 그걸 인정한다면 이런 네, 것들도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떠세요? 예.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아, 배 아프죠. 배 아프죠.
잠이 안 와요. 차라리 잠이 안 와. 차라리 남이 사면 괜찮아. 나 모르는 사람이 사면 괜찮죠. 근데 내 네. 친구나 이 아니면 사람들이 사돈.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결론으로 이럴 때 뭘 먹으면 괜찮습니까? 그러네요. 아니 분명히. 근데 네. 잠깐만. 근데 저희 라디오 코리아니까 네. 이거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네. 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원래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왜곡한 거래요. 아 그래요? 고려장 우리나라 고려장 문화가 우리 고려 시대 문화 아닌데 일본 네. 문화를 갖다가 고려장처럼 얘기한 것처럼 맞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뜻이 원래는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뭐 배라도 아파서라도 뭔가 이렇게 보탬이 돼줘야지 그 땅 다 깔고 뭐하고 하는데 네. 뭐 이런 좋은 뜻이었던 그런 얘기가 있대요. 아 원장님 무슨 말씀 네. 이렇게 하십니까? 인간의 네. 본능 아니에요? 본성, 아닌가요? 본성. 그냥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건가요? 전 모르겠어요. 난 사촌들이랑 사이가 너무 좋아서 그럴 것 같지 않아서. 그 원장님이 말씀 안 해주시니까 네. 뭐 제가 네. 제가 뭘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뭐 먹으면 뭔가 돼요? 이렇게 심신증 같은 네. 마음이 안 좋고 이럴 때 네. 있잖아요. 그 제 닥터 선생님이 네. 그 네. 안과 선생님이 제 눈이 안 보이는 지금 질환 네네네네. 때문에 네. 굉장히 고민인데 이제 그 추천해주신 약 중에 네. 캄이라고 있어요. CALM. 네. 네. 아, 예. 캄이라는 서플멘탈이 있는데 예. 요게 도움이 많이 된대요. 진정시켜 주는데. 네네. 네.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먹고는 있어요. 아니, 먹고 있으면 아셔야죠. 자, 여러분 먹고 있는데 자, 왜 워낙 많은 네. 걸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로 네. 오남용하시면 안 누구 되고요. 덕인지 몰라요. 예,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네. 그런 약도 있더라고요. 마음을 진정시키는 네네. 그런 많이 보조제. 있어요. 아, 캐모마일 티 이런 거 뭐 그렇죠. 드신다 그러잖아요. 대표적인 티죠. 여러분. 네. 캐모마일 여성분들 캐모마일 네. 그 패션 플라워 뭐 발라리안 루 이런 것들 다 네. 약간 이렇게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대체로 도움이 아주 조금은 돼요. 근데 그거죠. 그거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거고 네. 아하. 예,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신증은 스트레스랑 또 다른 다른 얘기지. 거거든요. 네. 네. 아니, 원장님 예, 그러면 그렇죠. 이게 뭐 사람마다 약하고 강하고의 정도 차이가 있고 인간 누구나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게 극도로 좀 심해서요. 네.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내 마음속에 고통으로 남아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이게 신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뭔가 네. 치유 방법이 없을까요? 뭐 치료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테라피스트한테 상담하거나 뭐 정신과 그러니까 제가 의사.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오늘 이 방송을 왜 하려고 그랬냐면 네네. 이게 아까 병원에서 어떻게 못 해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네네. 심신증이라는 거 증상을 가지고 갔는데 의사가 알아챈단 말이에요. 이게 네. 알아채기 쉽지 않지만 처음에 그냥 약 주지만 알아채게 된다고 하더라도 예. 네. 그래서 원래는 그 스트레스 말고 다른 문제가 없다 괜찮다 그러고 돌려보내면은 이 환자분들은 섭섭한 마음도 들고 그렇죠. 이런 환자는 이제 오히려 병을 과장하는 의사랑 만나면 손발이 짝짝 맞지 네네. 괜찮습니다 뭐 이런 의사는 돌팔이라고 막 그러거든요. 네네. 병을 과장한다는 뜻이 이제 의사가 나쁜 의도가 아니라 또 좋은 의도로 뭐든지 다 이렇게 어떻게든 치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분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또 그런 병원 갔다 오면 의사가 오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네. 그런 게 이제 서로 막 차이가 있는데 네. 이거는 병원에서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것과 그리고 옛날에 제가 그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네, 방송에서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 책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 책에서 말하는 신경 끄기의 기술은 네.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그거를 신경을 끄게 하는 기술이 있나 그게 아니라 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됐든 일이 사건이 됐든 뭐가 있든 그거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더 집중을 하게 돼서 힘들어서 안 되니까 네. 그게 아니라 내 삶의 목표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은퇴하셔가지고 할 일이 없는 할아버지가 이제 은행이나 뭐 어디 가서 거스름돈이 뭐 10원, 20원이 안 맞으면 그거 가지고 맨날 싸우실 수 있는데 네. 큰 목표가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10원, 20원 때문에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날 괴롭혔거나 뭐하거나 그러면 내가 그 가십에 말려 들어가지고 너무 잠이 안 오고 괴롭고 이러면은 예. 네. 지금 나한테 더 다른 인생의 큰 목적이 없나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내 꼴이나 목표나 깃발이 없기 때문에 네. 내가 그 가십에 말려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도의 그런 내용인데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네. 자세한 네. 사례를 들어가면서 하는데 되게 좋았던 책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들도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많은 당뇨, 고혈압 주로 이런 것들은 먹을 것 때문에만 생기는 병인 줄 아세요. 대부분이. 네.
예, 그리고 이제 나 스트레스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스트레스가 해결이 안 되면 이런 병들도 해결이 하나도 안 되는 게 허다하다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우리가 이제 먹는 걸 챙겨 먹는 것만큼 네. 마음에 도움되는 어떤 것들도 사실 뭐 읽을 수도 있겠고 네. 누군가를 찾아갈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저한테는 우리 마리아님이 정답을 주셨습니다. 고기 드시면 됩니다. 했습니다. 저 고기 고기. 먹겠습니다. 고기에 B12가 있는데 아까 진영진 씨 네. 아까 선생님이 처방해 줬던 캄에도 B12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아, 네. 예, 육류에 B12가 또 많이 네.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마리아님 맞습니다. 고기 좋네요. 고기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고기에 집중하겠습니다. 그 결론이 그렇게 얼마나 나는 건가요? 행복할까요? 아니, 근데 고기 먹을 그- 때. 네.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네. 그 먹는 고기는 진짜 네, 그러니까 좋죠. 신경 끄기 기술의 전반적인 주제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 내가 지금 뭔가에 너무 집중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한다면 그 열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곳에 쏟아부으면 이건 자연적으로 좀 잊혀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을 좀 벗어나서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하고 고기 먹으면 되죠. 뭐. 아니 근데 그 최근에 그 고기 유통에 이제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돼지고기, 그쵸? 이 걱정이 많아요. 아까 진영이 뭐라 그랬어요? 씨 큰일 났네. 건강 심심해. 염려증. 자 오늘 조한경 네.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